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로 한적한 농촌마을이 모처럼 들썩였습니다. 그 현장을 김종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추동마을. 이른 아침부터 농촌에서 보기 힘든 젊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학생들은 열을 맞추고 체조를 시작합니다. 썰렁했던 농촌마을에 학생들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이들은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닷새간 110명의 학생들이 10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이 마을 여러 농가에 일손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은 덕천강 주변에서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풀을 움켜잡아 뜯습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기계가 아닌 낫 하나로 직접 풀을 베는데요. 보면 알 수 있듯이 풀이 엉켜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딸기밭에서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밭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잡초들을 학생들이 장갑을 끼고 뜯어냅니다. 제가 3년째 농촌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농촌의 어르신들 일손을 도우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저희가 이런 새로운 체험을 해본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낫을 이용하여 엉켜있는 짚을 골고루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짚을 이용해 통풍이 잘 되게 하는 작업으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작물들이 말라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농사 경험이 없어 많이 서툴지만 배워가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식료품들이 이렇게 힘든 활동을 통해서 가꾸어지는 걸 느꼈고요. 농가에 정말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저희 경상대가 농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각 단과대학과 중앙자치기구에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도 안 해봤을 텐데 와서 열심히 해줘서 저희 농가로서는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물집이 막 생기면서 베일밴드 발라가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연이은 무더위 속에서 펼쳐진 농촌 봉사활동. 지친 농가에게는 활기를,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GN 뉴스 김종원입니다. 농활 화이팅! 여름철 많이 더우시죠? 흔히들 말하는 더위 먹었다. 이는 일사병을 말합니다. 일사병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예방법은 또한 무엇인지 배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도가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근무를 하는 위명자 씨. 최근 위명자 씨는 일을 하다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물 묻고 이러면은 배탈도 생기고 또 더위로 마셔가지고 또 멀미한 것처럼 울렁울렁하게 미식거리고 막. 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11년 이후 4,2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사병은 햇볕과 관련이 깊습니다. 직사광선에 장기가 노출되었을 때 걸리는 질환입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며 땀의 배출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며 심할 경우 실신과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이란 말 그대로 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사병과 달리 땀의 배출을 하지 않고 체내에 열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 앞입니다. 이처럼 30도로 웃도는 날씨입니다. 이는 실내 온도와 약 5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날씨 속에 장기간 열에 노출되어 있으면 일사병과 열사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더운 기간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20명 정도가 내원을 하였습니다. 질환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온의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다습할 경우에는 몸의 열이 발산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할 경우엔 실내로 들어가 서늘한 바람을 쐬어줘야 합니다. 갈증이 없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 시 어두운 색보다는 여유 있고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커피와 술을 자제하고
물과 이온 음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GNU 뉴스 배주입니다. 진주의 쇼핑과 문화를 주도하던 중앙동 일대. 하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시 외곽이 발전하면서 구도심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는데요. 위기의 구도심, 조서희 기자입니다. 로데오 거리 중심의 한 옷가게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북적이던 구도심이지만 이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혁신도시, 역세권 등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확정되자 구도심의 상권은 더더욱 붕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 재생은 필요합니다. 터미널 이전이 되게 되면은 그 시장을 찾는 유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항폐화되거든요, 상권이. 그래서 저희들의 그 상권 항폐에 따른 대책이 없이 시에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터미널 이전 반대 서명운동 등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현재 위치의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구도심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다, 재건축은 높이가 정해져 있어 어렵다라는 이유로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점을 내놓는 상인들이 늘어나며 상권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며 점포 위치와 행사 일정을 알리는 안내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무용지물입니다. 시에서는 이처럼 붕괴되어가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연구를 하는 중이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주 때 첫 기념 광장을 조성하고 중앙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기에 놓인 진주 구도심. 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붕괴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조서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대는 이번 사업의 선정됨에 따라 인성교육의 이해, 인성교육의 핵심 역량 함양, 인성교육의 실천 및 체험 등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전기공학과 에너지기초인력 양성사업단은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2단계 사업 계속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연 2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학생 장학금, 인턴십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학과의 학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8월 4일 오후 4시 총장실에서 사단법인 경남자치연구원 수중 김영기 장학기금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 행정학과 수석 합격생인 최현정 학생에게 300만 원의 생활보조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8월 3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NH농협은행 경상대 지점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 경상대 지점은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2016년도 농협개척카드 제휴기금 1억 1,200만 원을 경상대 이상경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BK21플러스 차세대 기계항공 창의인재 양성사업단과 KHAN 특허법률사무소는 경상대 교수와 대학원생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관리 지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7월 18일 경상대에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링크사업단 현장 실습생들과 한국심리협동조합은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주시 대안동 로데오 거리에서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찾아가는 심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는데요. 여름철 평균 온도가 40도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봉사단은 어떤 날들을 보냈을까요? 그 현장을 GBS가 함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시온고.
이곳에서 경상대 해외봉사단은 13일간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김 전주. 고려인, 고려 사람. 바로 이곳 어르신들입니다. 한국인이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곳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게 되셨죠. 이 시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고려인 독거노인을 위해 2010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봉사단은 올해로 7년째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그런 발걸음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웃어준다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든든한 마음의 고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가 보니 한국문화팀 교육이 한창입니다. 꽹과리부터 북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를 한 번씩 쳐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한국문화팀을 비롯해 총 4팀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태권도 팀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요. 품새부터 발차기까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줍니다. 처음에 올 때 되게 가나다라도 모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기초부터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가나다라도 알고 아야어요 모음 자음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손쉽게 좀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신문지 이용해가지고 옷이랑 모자 만들고 있어요. 애들이 원래는 옷이랑 모자만 만들 생각이었는데 넥타이도 만들고 막 그래서. 특히 두 팀은 수업과 더불어 전통놀이도 함께 하는데요. 친구 같은 자세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오후 2시,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야외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들이 있죠. 노력봉사팀과 적정기술팀입니다. 제초 작업부터 벽화 그리기까지. 요양원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열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하얀 벽에 예쁜 그림이 완성되어 가듯 우즈벡에서의 13일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애들 너무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그 밝은 애들 웃음 보면서 너무 좋았고 뜨거운 태양만큼 열정 가득했던 봉사단. 이곳 아이들과 어르신에게 봉사단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그리고 봉사단원들에게 13일간의 시간이 과연 어떤 기억으로 채워질까요?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항상 다니던 자신의 시선으로만 학교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 돌려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본 경상대학교, GBS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방학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남은 기간 알찬 방학 보내고 2학기 맞이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